때로는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크라이나 산골 마을의 한 소녀가 우연히 들은 낯선 언어, 한국어 한마디. 그 순간이 그녀와 가족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월급이 하루아침에 10배가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병든 할머니까지 기적 같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리아입니다.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곳이죠. 수도 키이우까지는 차로 5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곳이에요. 19살이던 겨울방학, 친구 나탈리아가 이상한 걸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 속 사람들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죠. 처음엔 그냥 신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막보다 그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는 참 이상했어요. 러시아어처럼 거칠지도 않고 영어처럼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 같았죠.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 주인공이 말할 때의 그 소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구들은 스토리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계속 그 언어 소리에만 집중했어요. 인사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뭔가 정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언어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나탈리아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었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니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의 언어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몰래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나탈리아한테서 파일을 복사해서 제 낡은 노트북에 저장해뒀거든요. 부모님이 주무시는 11시 이후가 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자막을 보면서 봤죠. 하지만 점점 자막보다는 배우들의 입모양과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소리가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외계어 같았던 말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제 방문을 갑자기 여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드라마라고 한국어가 너무 예쁘다고요. 어머니 표정이 더 굳어지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한국어를 배워서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을엔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도 계속 공부했어요. 이번엔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요.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숨어서 해야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알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며칠 만에 간단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2~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지역대학에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리비우로 가고 싶었습니다. 리비우 대학교에 좋은 어학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은 거짓말이었죠. 진짜 이유는 리비우에 한국어 학원이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리비우로 갈 수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룸메이트 올가는 친절했지만 제가 밤마다 한국어 공부하는 걸 보고 의아해했어요. 대학 수업은 따분했습니다. 슬라브어 문법이나 러시아 문학사 같은 과목들이요. 정작 제가 관심 있는 건 한국어였거든요. 몇 주 후에 드디어 용기를 내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는 한 달도 못 다닐 정도였죠. 그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대학 수업, 오후엔 아르바이트, 저녁엔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에서 유학 온 이반 선생님이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제 발음을 듣고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혼자 드라마 보면서 배웠다고 하니까 더욱 신기해 하셨어요. 보통 혼자 배우면 발음이 엉성한데 저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밤샘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이반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는 음으로 언어를 듣는 귀가 있다고, 이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능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그냥 좋아서 한 일뿐인데요. 몇 달 후 선생님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법 책도 사고 단어장도 만들고 듣기 연습도 매일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꽤 높은 점수로요. 이반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죠. 이 정도 점수면 한국에서도 통용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딱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성취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거든요. 리뷰에 있는 여행사에서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를 구한다는 광고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기회가 정말 올 줄이야.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가이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올렉산드르라는 여행사 사장님이었어요. 한국어 정말 할 줄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합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하시는데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긴장돼서 잠도 못 잤습니다. 면접 날 올렉산드르 사장님이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제 소개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왔고 한국어를 정말 좋아해서 혼자 공부했다고요. 사장님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발음이 정말 좋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혼자 배웠다고 했더니 더욱 놀라시더라고요. 혼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조건을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제가 카페에서 받던 아르바이트비의 10배였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한국어 가이드가 없어서 고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됐습니다. 대학교는 휴학하기로 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취업했다고 한국어 가이드로 취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월급도 정말 많이 받는다고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한국어 공부를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한국어 덕분에 받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이드 일을 1년 정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정작 한국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한국 관광객들한테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 일만 했거든요. 어느 날 올렉산드르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가서 직접 공부해 보는 게 어떻냐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있고 거기서 경험 쌓고 오면 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회사에서 추천서도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자 준비 과정이 복잡했지만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는 순간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나라에 정말 가게 되다니요.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이미 한국어로 돈을 벌고 있는 걸 보시고는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라마에서 수백 번도 넘게 본 그 공항이었거든요. 진짜 내가 여기 서 있다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숙소는 홍대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건 다 있더라고요. 첫날 밤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선 밤늦게 문 연 가게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였어요. 발음이 정말 좋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라마 보면서 혼자 배웠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혼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길을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알려주시고 가게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병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받고 약 받는 것까지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했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 덕분에 다른 외국인 친구들보다 적응이 빨랐죠. 사장님도 제가 손님들과 소통을 잘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몇 달 지나니 한국 생활의 장점들이 더욱 확실하게 보였어요. 의료 시스템, 교육 환경, 치안, 교통. 모든 게 우크라이나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여기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집에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정말 좋다고 여기 와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의료 시스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비도 저렴하고 치료 수준도 정말 높다고요. 특히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할머니도 여기 오시면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관광 비자로라도 올 수 있고 제가 초청장도 써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관광 비자는 기간이 짧고 장기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으셨고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상태에서 한국까지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빠의 반응이었어요. 화상통화에서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냐고, 가족들은 다 여기 놔두고 나만 좋은 데서 살겠다는 거냐고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빨리 돌아오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복잡해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긴 하지만 할머니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멀리 갈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좋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있으니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나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닌데 하면서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원 김 선생님이었어요. 제 고민을 들으시고는 아시는 병원 원장님이 계시다며 한번 상담받아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원장님은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봐온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을 만나 뵀더니 정말 친절하셨어요. 할머니 상태를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한국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관절염 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환자를 모셔오는 서비스도 있다는 거였어요. 장거리 비행이 부담스러운 고령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도 도움을 주셨어요. 사장님 아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한다며 비자 문제에 대해 상담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의료 목적의 장기 체류 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도 있었어요. 동네 교회 목사님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가족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구하는 것부터 병원 예약까지 모든 걸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도움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해결책이 보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고 여기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빠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도움들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오빠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드렸을 때 오빠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오빠가 먼저 연락을 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언어니까 자기도 배워보겠다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오빠가 이제는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쌓은 선함이 이제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의료 비자, 부모님과 오빠의 동반 비자, 병원 예약, 숙소 준비까지 모든 게 완료됐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장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뒤따라 나온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에도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빠가 몰래 가르쳐 드렸나 봅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가족들은 연신 감탄했어요. 지하철의 깔끔함, 거리의 질서,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게 신기해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시설에 모두가 놀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최신 장비들과 친절한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 보시더니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수술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오빠는 한국에 온 첫 주부터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리 공부해온 덕분에 기초반이 아닌 중급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동생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자존심도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동네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처지의 외국인 어머니들과 친구가 되시면서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장보기, 은행 업무, 병원 예약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셨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시고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저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규직 통역사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월급도 크게 올랐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됐어요. 가족들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 할머니는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지만 혼자 걸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오빠는 6개월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보다 빨랐습니다. 역시 형제였나 봅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건설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 같다고요. 우크라이나보다 한국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공부한다고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 시민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요. 할머니도 간단한 한국어는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우크라이나 산골 마을에서 온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제가 처음 들었던 한국어 한마디였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언어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의료 시스템부터 교육, 치안,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선량함과 배려심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 가족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이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최고의 나라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고라고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